네, 우선 원백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변진우 파트장이 그 메일을 통해서 HTML로 만든 형태를 잘 만들어줘서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이핑 형태로 전진우 파트장이 이미 개발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쉽게 잘 보여준 거죠. 이걸 실제 화면을 봐야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뭐 글로만 써있는 형태에서는 잘 안 들어오던 게 이렇게 보이면은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거의 디자인이나 이런 건 비슷할 거고 백엔드는 저희가 자주 하는 REST API로 구현을 했고 프론트엔드는 Next.js를 써서 구현을 했습니다. Next.js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그냥 튜토리얼 정도만 따라해본 정도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AI로 알아서 다 개발이 된 거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베2가 있으면은 밑에 홈과 분석 그리고 히스토리 그리고 뭐 그냥 케어 뭐 이런 메뉴로 돼 있고 분석에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종목을 뭐 직접 이렇게 채팅으로 쳐서 해도 되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버튼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하고 골프를 하면은 골프 그 장비나 뭐 이런 거에 장비 분석을 하기 위한 그 추가 질문들을 이렇게 해줄 거고요. 싱글 플레이어 정도 엄청 실력이 좋다. 어디서 치냐? 연습장이나 스크린에서 친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정확도다. 그래서 리포트 생성 이렇게 하면은 이거에 맞게 했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줘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분석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사진을 업로드해서 어느 정도 마모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시로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선은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보셨던 게 장비의 마모 상태 체크하는 거예요? 네. 수명, 남은 수명. 우선 분석에서 러닝이 그나마 조금 데이터가 있으니까 러닝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 나이키 인빈서블 3라는 게 매칭이 돼서 이것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되고 뭐 리뷰도 연동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것을 영상이나 뭐 이런 것까지 링크를 해서 보여주고 이런 형태의 앱을 기획을 해놨습니다. 지금 네, 우선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세부적으로 보면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러닝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러닝화가 필요한지 우리한테 물어봐서 뭐 아까 같은 질문을 쭉 해가지고 너는 이게 좋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적절한 경우에 모델과 어떤 브랜드와 모델을 딱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경우도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자기가 이 사람이 뭐 나이키, 뭐 호카의 뭐 무슨 모델 이렇게 잘 입력해서 물어보면 여기서 메시지로 이제 바로 그 전기에 대한 모델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입력을 해서 물어보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뭐 우리가 이것저것 물어봐서 얘한테 넌 이게 맞는 것 같아 추천해주고 나서 이거 실제 써본 사람들 리뷰가 좀 나온 거잖아 아까 같은 경우.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브랜드 모델이 있어서 그걸 아예 처음부터 명기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게 바로 노출되면서 그걸 써본 사람들의 리뷰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리뷰 나온 거 잠깐 결과 뭐 하여튼 이 케이스는 앞에 케이스지. 이 사람한테 이것저것 대항해서 너는 이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윗부분 정보는 이거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해보자. 저 사람이 나이키 웹사이트에 가서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키 저 모델을 나이키에서 한번 찾아볼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맞다 아닌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구글에서 쳐도 나오잖아. 그렇지. 자,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여기서 얻는 정보와 우리한테 얻는 정보에서 뭐 모든 면에 우리가 다 나올 필요 없지. 그러니까 어떤 건 이게 더 좋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또 우리가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감을 좀 잡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처음부터 머릿속에 나이키 인비지블 3를 머릿속에 갖고 있었으면 바로 나이키 저 웹사이트에서 그걸 검색을 해서 아까 보여준 것처럼 저 노출 이건 나이키 판매자가 올린 정보니까 이게 사실 제일 정확한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사진도 되게 많고 이렇단 말이야. 뭐 좋은 거 많네. 그러면은 이거 똑같이 할 필요가 없지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여기 가서 얻고 여기 얘네가 못 주는 정보를 우리가 준다가 되는 거지. 그게 아까 이 메뉴 보면 뭐 정밀구조 뭐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고. 왜냐면 판매자 사이트는 마냥 다 좋다는 식으로 썼을 테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가운데 얘기는 약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를 보려고 마음을 먹었어. 오늘 저녁 시간이 돼. 그러면은 그 영화 제작사 홈페이지 가면 당연히 지 영화 좋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뭐 토마토 내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토마토 뭐 지수 그런 거 있잖아. 로튼 토마토 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로튼 토마토 지수는 별이 몇 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제3자 입장에서 영화에 대해서 좀 참 뭐 그럴 듯한 평가도 있거든.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또 감상평이 있는데 요새는 보면은 실감상평이라는 게 따로 있어. 그 이제 CGV 같은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영화를 보고 나서 리뷰를 올리면 혜택을 줘. 뭐 포인트를 좀 줘. 그래서 그거는 영화를 보지 않으면 못 써. 영화를 본 사람만 쓰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영화를 개봉하잖아. 그럼 어떤 게 있냐면 그 영화가 약간 정치적인 입장이 있는 영화잖아. 그럼 반대 지점에서 테러를 해. 그런 거 알지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되게 좋게 본 일본 영화가 있어. 근데 이제 막 친일파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이게 그거 아무 상관없는 영화인데 좀 그런 또라이들 있잖아. 그 일봉이다 막 이러면서 막 별 하나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영화를 안 본 사람들이야. 그렇지? 근데 영화를 본 사람들만 리뷰를 한 부분에서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럼 잠깐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가면 오케이. 나이키 사이트처럼 저런 사이트를 수시로 보자. 그래서 저기서 얻는 정보를 우리가 또 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걔네가 못 주는 정보를 우리는 주면 된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냐? AI를 이용해서 좀 이런 객관적인 어떤 평가일 수도 있고 객관적인 분석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판매 사이트는 당연히 이거 좋다고 할 거 아니야. 뭐 안 봐도 비교지. 근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게 너는 이만저만한데 너한테는 뭐 좀 안 맞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있잖아요. 이걸 써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상을 바라고 쓴 리뷰가 아니에요. 그리고 택배 물건을 뜯자마자 사진 찍고 올린 리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판매자는 유통업자가 막 만들어낸 리뷰 아니에요. 특히 생산형 AI가 지어낸 리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뭐 쉽지 않겠지만 좀 잘 수집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 리뷰에서 사실 내가 얘기 길어질 걸 저건 안 했는데 하나 더 얘기하면 그러니까 리뷰가 여러 개 있다고 치면 실제 리뷰가 또 어떤 게 있냐면 너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 리뷰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리뷰를 쓴 사람이 전문 선수야. 그러니까 나는 테니스 초보야. 그러면은 막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의 리뷰는 나 테니스 입문자인데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리뷰를 쓴 사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리뷰를 쓴 사람의 어떤 나이대, 성별, 운동의 정도, 구력 뭐 이런 것과 이 사람을 어느 정도는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 눈높이에 써준 리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영복 리뷰라고 하면 나는 수영 엄청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수영 초보자가 수영복 입고 이거 예뻐요 이렇게 리뷰를 해버리면은 나는 수영 엄청 잘하고 싶은 사람이잖아.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게 핏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4인 야구 선수인데 막 현역 프로 야구 선수가 막 글로브에서 리뷰한 걸 내가 보면 재미는 있지. 재미는 있는데 그런 문제.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니까 나도 생각이 많이 정리돼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간에 프로젝트 하면서도 많이 범하고 그러잖아요. 자꾸 이렇게 막 기능을 늘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기능은 충분히 좋으니까 좀 더 뾰족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이게 사람 냄새가 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 그리고 나와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상해서 개발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가입할 때 정보를 입력하잖아요. 네. 그 입문자 있을 것이고 프로 선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걸 처음에 정보를 입력할 때 거기에다가 그런 거를 스스로 입력하도록 기능을 넣어서 그럼 그 사람이 다는 의미로 저 리뷰는 입문자인지 뭐 사용 많이 해온 사람인지 예를 들면 뭐 러닝한 경력은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있다. 뭐 프로 스포츠 선수다.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면 그 사람 리뷰는 자동적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네, 그 팀장님 말씀하신 거를 좀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요즘 앱 같은 거 추세가 어떠냐면 회원가입 자체는 최단 10%안 돼.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된다든지 딱 그렇게 시작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보를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넣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더 좋은 정보를 받는다든지 이제 좀 그렇게 구성을 그러니까 가입을 시켜. 가입을 시키면 가입할 때 그걸 다 입력 안 하면 가입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리멤버 같은 경우 내가 이제 리멤버 가입할 때는 물어보는 게 몇 개 없었어. 그래서 그냥 가입하러 됐는데 뭐 이제서야 뭐 이런 정보도 입력하시면 좋아요 묻는 게 많거든. 근데 나는 안 하거든. 근데 그걸 링크드인도 마찬가지야. 링크드인도 회원가입할 때는 뭐 그냥 뭐 인정하고 하면 가입이 돼. 근데 그러고 나서 너 학교 어디 나가느냐 뭐 이제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면 좋지. 지금 여기서 종목을 선택하면은 뭐 숙련도나 빈도에 따라서 입문, 중급, 숙련 이런 게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그 사람의 뭐 성별이나 뭐 키나 뭐 몸무게나 뭐 이런 것까지 여기서 더 정보를 받아서 질문을 하게 하는 과정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좀 얘기한 것처럼 좀 더 심화됐을 때 사용 빈도가 높아졌을 때 추가로 질문을 통해서 자기들이 기록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보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질문은 한번 답변을 얻으면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남자라고 했는데 뭐 여자로 되는 경우 있기도 하지만 잘 안 바뀌니까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요번 장비에 대해서 갖는 거는 또 다음에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이게 대화에 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정보를 파악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의 잘 안 변하는 그 고유 성질에 대한 거는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또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다른 장면을 물어볼 때도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너 남자냐 여자냐 물어봤다고 쳐. 그리고 뭐 너 발 사이즈 얼마냐 물어봤던 거야. 런닝할 때는 그렇게 물어본 거지. 근데 한 일주일 뒤에 이 사람이 테니스 라켓에 관심이 있어서 또 들어왔어. 그럼 그때는 너 남자냐 여자냐 또 물어볼 필요 없던 거지. 저번에 남자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테니스 라켓은 발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너 손이 좀 큰 편이 아니냐 뭐 그런 걸 물어보지. 그러니까 뭐발 사이즈니 손 크기니 하는 건 장면마다 좀 달라지는 질문이지만 성별을 이제 물어봤다고 치면은 그거는 이제 계속 가져가도 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는 꼴이 돼요. 네, 처음에 아이디어인데 원래 회원가입 하고 맨 첫 번째 페이지에 무슨 뭐 설명하는 그런 것처럼 하는 거 맨 처음에 이제 키문문계를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고 더 잘 추천해준다고 그런 문구를 넣고 뭐 다음에 입력하기 했을 때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뭐 키 몸무게 아니면 뭐 손 사이즈, 발 사이즈 같은 거를 좀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그럼 자동적으로 저희가 기억해가지고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게 하게 처음에 가입 정보 지극히 단순한 정보만 입력하면 가입되도록 해놓고 SNS에 그 다음에 네가 더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면 이렇게 하도록 네. 그거는 그날 당일날 띄우기보다는 뭐 시차를 두고 차후에 뭐 이렇게 뭐 알림 메시지를 좀 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아, 예, 제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좋은 예시가 있어서 한번 다음에 또 그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종목이 지금 3개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눈에 확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글씨를 써주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야구면 야구 종목 야구 볼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올림픽 가면 종목별로 이렇게 아이콘이 다르잖아요. 그런 형태로 넣는 방법도 좀 있지 않겠냐고 생각이 들고 혹시 집사람이 온라인 인터넷 쇼핑 그거 대가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그 무선 청소기 있잖아요. 그거를 짝퉁 뭐 외국산 그 유명한 무선 청소기 있잖아요. 다이슨. 다이슨 그거 말고 짝퉁 중국 애들이 만든 게 있더라고요. 다이슨. 그거를 만 얼마에 사오더라고. 만 얼마에. 그럴 때가 있다가 막 쇼핑을 하다 보면 그 우리 집사람이 뭘 보고 그걸 샀느냐 그러니까 리뷰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에요. 리뷰 별점 이게 굉장히 큰 작용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아까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눌러가 되도록 리뷰가 올라오게 해주겠지만 또 이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나이키 뭐 무슨 운동화 이렇게 알고 들어와서 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내가 운동하려고 하는데 뛰려고 그러는데 이제 시작하는데 어떤 운동화가 좋겠냐? 수개의 운동화를 추천해 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를 뭐 한 용품을 몇 개를 이렇게 해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직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떻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 사이트에서 나오는 그 스펙은 저기에 뭐 그냥 이미지 정도나 보여지고 뭐 이렇게 가격이나 보여지고 어디 사회에서 만들었는지 간략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우리만이 지금 할 수 있는 특화된 정보 그거를 위주로 좀 제시가 좀 되는 리뷰한 같이 제시가 좀 해주면서 이게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면 이건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키 사 들어가면 나이키만 보여줍니다. 또 어떤 검색차 들어가면 뭐 쿠팡 뭐 어디 이렇게 들어가면 뭐 너무 혼란하게만 들어가 있잖아요. 가끔 눌렀다 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맨투의 밸류가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카 웹사이트나 나이키 웹사이트를 가면 너무 많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모델이 너무 많은 거야. 정신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되게 괴롭거든. 나이키 매장 한번 가본 적 있는데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더 안 좋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좀 이렇게 뭐
그렇죠. 이렇게 주는 거 이거 하나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아까 이제 SNS 로그인을 한다고 하면 페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그런 걸로 로그인을 우리가 하면은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본인이 동의한다는 조건하에 이 사람이 만약 페북 로그인을 해주면 그 사람 페북 피드에 이거를 좀 우리 서비스를 노출 이렇게 되나?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페북 사용자야. 페북에 로그인 상태로 우리 서비스에 그냥 페북 계정을 로그인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면 본인 뉴스피드에 그 사람의 패친들이 우리 서비스를 좀 본다든지 가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카톡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한테 게임 링크를 막 보내는 경우 있잖아. 그게 그거잖아. 아 그거는 친구 추천 그거가. 일부러 공유를 따로 하는 건가요? 그 친하게 공유한 거군요. 뭐 아이템이나 뭐 이런 요즘 거 SNS 이득을 주기 위해서 SNS 올리면 뭐 그런 거겠죠. 그거지. 요즘 SNS는 API 대부분 다 막고 있는 추세예요. 안 멈춰요. 그다음에 그게 하나고 또 하려는 얘기 보면 이게 조금 어떤 게 있냐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 약간 좀 다 이런 꺼리직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정보도 이렇게 좋아, 질문도 해, 뭐 답변도 받아, 여기서 살 거 다 좋은데 이 사람의 이런 정보가 스포츠 용품 회사한테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건 아니고 너가 이런 거 저런 거 궁금하고 이상한 이만저만 하니 아까처럼 너한테 어떤 나이키 특정 뭐 구매 링크를 너한테 알려주기는 하지만 네 정보를 걔들한테 우리가 팔아제끼질 않는 거잖아. 근데 좀 그런 요새 소비자들이 그런 걸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이게 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그러니까 너한테 용품사들의 정보를 너한테는 주겠지만 그럼 네가 고려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네 정보를 그쪽한테 팔아내지 않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바로 드는 생각이거든. 내가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요새 DB 털어가지고 뭐 팔고 하는 거 하도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강조해서 보여줘야 되고 실제로 서비스도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 저거 케어는 어떤 종류예요? 저 이미지 올렸을 때 마모도나 관리 그 가죽 갈라짐이나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나 같으면 아주 홈 애널라이즈 히스토리 케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런 거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단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저거 기능을 딱 보면 저게 뭐 하는 거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용어 선택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일반적으로는 한글로 하는 게 일반적일 것이고 기능을 뭐 한영 이렇게 언어를 변환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용자가 좀 더 많아지면 외국 언어도 있으니까 우리 앱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한글, 영어, 뭐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렇게 그렇게 하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저 밑에 것도 어떻게 이렇게 기능이 저게 뭐 하는 기능 나는 알겠단 말이야. 우리는 알 거 아니에요. 만드는 우리는 알 거 아니에요. 만든 사람 말고 저거 처음에 와서 사용하는 사람이 탁 보면 아 내가 여기 누르면 어떤 정보 알 수 있겠구나 알 수 있도록. 그 얘기 하시는 김에 이제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이거를 처음부터 미국 시장에서 해외를 염두에 두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메뉴를 기본적으로 다 영어를 하고 우측 상단에 코리안, 스페니시 이렇게 해서 지금 표현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폴트가 영어라고 하면 그 사람 영어 사용자로 생각하고 답변을 영어로 하면 되고 이 사람이 한국어를 바꾸면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끌어올 때도 너무 한국 사이트만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미국 사이트. 네. 그리고 저기다만 넣어놓으면 될 거야.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을 염두에 두고 만든 서비스를 이제 바꿀 때는 그때 가서는 언어의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선택의 문제인데 처음부터 화면 디자인이라든지 메뉴 구성 자체를 그냥 한국에 맞추지 말고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대상 서비스도 미국 서비스 그러니까 좀 다르거든? 느낌 알죠? 우리 거는 좀 조밀조밀하거든 이렇게 근데 미국 애들 앱은 되게 직관적이고 큼직큼직하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애당초 우리가 그걸 목표로 그러니까 미국 건데 우리가 미국이냐 그러니까 미국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건데 한국어도 되는 그러니까 한국어인데 미국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아예 그냥 그거 지난번에 미플2인가 앰플 할 때 왜 미국 거기서 앱 뭐 해보니까 거기는 안 되고 막 그런 얘기 있었죠. 그건 앱스토어 문제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문제도 포함해서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오셨던 분이 테스트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앱스토어도 미국 앱스토어에 올리는 것까지 미리 다 고려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목표를 그러니까 테스트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영어로 하는 게 디폴트 쉽게 얘기해서 근데 옵션으로 한국어 일단 두 개 맞아 스페인어 중국어만 지금 그런 거 할 때는 아니니까 디폴트는 영어 그냥 메뉴고 뭐 아까 말씀한 거 다 포함해서 그냥 다 영어예요 근데 옵션으로 일단은 한국어도 가능한데 뭐 뒤에 가서 필요하면 중국어, 일본어 뭐 그런 거 그때가 있죠. 일단은 기본은 영어. 그러니까 메뉴 구성, 디자인, UI, UX 다 미국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비전은 로튼 토마토 지수처럼 약간 스포츠 장비 약간 그런 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걔들도 처음에 그러려고 그랬죠. 하다가 그렇게 됐죠. 우리가 아까 그 어널라이즈 부분에서 약간 수치적인 걸 제공하잖아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뭐 전에 뭐 정밀 분석 뭐 하여튼 뭐 있었지. 뭐 그러면 예를 들어 정밀 분석 부분에서 막 숫자로 나오는 것들이 있었잖아. 그런 게 로튼 토마토 지수 역할이 될 수도 있나? 그런 것 때문에요. 저기 그러니까 요즘은 그 옛날부터 이영환 교수님이 그 지수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 그런 아이디어 우리가 차용해서 정밀 분석할 때 뭐 삽입한 흡수 뭐 필요 감소 이건 다 좋은데 저걸 좀 정성적으로 뭐 제일 직관적인 게 별 5개. 별 5개, 별 4개 반, 별 4개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카테고리가 3개면은 뭐 첫 번째는 별 4개, 세 번째 별 3개, 밑에 별 2개 이렇게 뭐 종합 뭐 별 뭐 3개 반 뭐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 이런 게 로튼 토마토 지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막 임의로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 AI가 그렇게 한 거니까 뭐 객관성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막 선택받아서 올려주냐. 저희가 이 앱이 이제 사용자 수가 많아졌다고 가정을 할 때 그렇게 돼야 되고 이제 이 앱을 통해서 저희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광고가 하나 있을 거고 추천을 할 때 뭔가 매칭을 더 어느 특정 업체나 뭐 그런 거로 매칭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시는 건가요? 좋은 얘기인데 챗GPT도 광고를 하는 판에 우리가 무슨 뭐 조선시대 선비들도 아니고 뭐 광고는 절대 안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광고는 광고인데 좀 스마트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뭐지 광고 자
얘는 이 사용자의 정보를 용수멈춰한테 대놓고 막 넘기는 거는 중국 스타일이고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야. 근데 그건 너무 하지.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얘들한테 정보를 줄 때 우리한테 막 약간 배민도 보면 광고비 내는 사람 좀 위에 좀 뭐 그렇잖아. 이런 방법은 이제 재단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그 방법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하다못해 여기 지금 구글창 가보시면 아니 봐봐 이 앱스토어에서 내가 무슨 검색을 하잖아. 재미나이라고 검색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당했잖아. 아이씨 스폰서 해가지고 이놈의 이거 재미아이 내 이거 한번 봐줬어. 이게 터키가 만든 재미나이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야. 근데 이 뭐냐 스폰서야. 진짜 재미나이는 오히려 밑에 있어. 그러니까 얘 광고를 했기 때문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직원 생각해보면 이 재미아이가 이 자리를 찾으려고 돈을 엄청 쓰고 있을 것 같아. 광고비로. 이게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추천해 줄 때 스폰서를 한 회사 거를 맨 위에 노출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 뭐 이런 방법. 그 방법은 근데 사용자한테 역효 거야. 방금도 엄청 쉬워졌다고 하셨잖아요. 실시. 약간 그러니까 그 방법은 이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우리 거 아니면 니네 못 쓸 건데라는 발장장사 그렇게 대체자가 없을 때 쓰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좀 오케이. 그럼 그 방법은 하지 말고 자 이런 거 있어. 자 질문. 지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웹크롤링을 하든 MCP를 쓰든 해서 나이키든 호카든 막 그런 거 끌어다가 정보를 보여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만약에 나이키에서 우리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매달 얼마씩 걔네가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매거를 한다. 그럼 노출이 좀 더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방금 사례처럼 대놓고 왜 노출 이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더 위에 있는 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 뭐 얼마나 정보가 다를지 모르겠고 그냥 나이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발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나이키 신발이 뭐 한 세 곳에서 파는데 뭐 링크 연결을 한쪽만 해준다든가 근데 그런 게 많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그걸 직관적인 방법이다. 나이키는 우리한테 광고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한테 나이키 인비저블 3 이것만 보여줘. 나이키가 우리한테 돈을 주면 구매 링크를 달아. 명확하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안 주는 데는 너 저기 러닝 초짜야. 너 그래 오케이 너 호카에 물은 어떤 제품을 만든 것 같아. 뭐 그거 좋아 나빠 이렇게 거기서 끝.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네가 알아서 해. 네이버 검색을 하시든 구글 검색을 하시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호카가 우리한테 줬어.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맞는 게 호카가 아닌데 호카를 추천하지 말자는 거지. 그거는 우리 취지가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추천하려고 보니까 호카야. 근데 호카가 마침 그 제품에 대해서 호카의 모든 제품 다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호카가 우리한테 지들 제품이 100개인데 그 중에 50개는 우리한테 광고를 본 거야. 그리고 우리가 광고 정책을 이렇게 하는 거지. 너네 링크를 노출할 때마다 100원을 받겠다. 그냥 그러면은 얘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네이버 키워드 광고보다 이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네가 광고해줬기 때문에 어거지로 호카가 맞지 않는 사람한테 호카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거 생각 안 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AI 로드를 추천해놓으니까 마침 니네 거네? 그러면 너 광고비 줬으니까 구매 링크 달아줄게. 사용자가 클릭하면 니네 사이트로 가니까. 이거 어때요? 이거 그러니까 좀 생각을 얘기하면서 정리가 된 건데 이 파워링크 스타일은 너무 좀 반감 있고 이건 우리 취지에 안 맞잖아. 그러니까 광고했다고 추천해줄 것 같으면 이 짓을 뭐하는 게 아니잖아. 뭐 그거는 좀 명확하고. 그래서 지금 얘는 우리한테 광고를 안 했으니까 저렇게만 알려줘. 그러면 이 사용자는 이게 나한테 맞다는 소리야? 알았어. 그 다음에 알았어. 단어가 그려 있는 것 같아요.
단어나 컴퓨터 부품들 정보 일단 보여주고 밑에 이제 광고 순서대로 이제 구매 처리가 쭉 나오고. 그렇지. 그러니까 구매 클릭 단거는 단어할 때 그 회사들이 뭔가 대가를 줬으니까 달아주고. 정보를 좀 더 세부 정보를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차이를 주는 건 가능할까요? 그렇지. 그게 더 내가 말한 더 틀려 말고 한 걸 더 나가서 구매 링크를 보여주고 안 보여주면서 더 나가서 우리한테 광고를 한 회사는 구매로 이어질 만한 정보까지 주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그냥 브랜드 이름만 달려주고 뭐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한 회사는 뭐 프로모션 정보도 준다든지 이미지까지 좀 이렇게 그죠. 그렇지. 광고를 안 하면 나이키 인력을 쓰니 이렇게만 주는 거야. 그냥 근데 호카가 광고를 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좀 연예인 인플루언서 씌고 뛰는 뭐 그림도 보이고 그렇지. 그럼 그걸 할 수 있지. 어떤 거는 그냥 이미지만 보이고 어떤 거는 뭐 그치. 동영상을 같이 그렇지. 제공받은 동영상도 말 되네. 그리고 우리가 영업을 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요금제는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한테 광고하는데 정액으로 월 얼마 그러니까 뭐 100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니네 노출할 때마다 건당 100원 받겠다. 1,000원 받겠다. 사용자만 많아지면 충분히 가능해서 그리고 그런 식으로 수익이 기대가 되면 이제 우리가 우리 플랫폼 자체를 스포츠 용품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 할 만한 플랫폼 광고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돈을 들어서 그런 비즈니스를 갖고 많이 들리네. 이번 거는 좀 많이 들린 것 같아요. 우리 13번째 맞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우리 옛날에 그 스포건서 할 때 같은 경우는 그거 15초짜리 영상 물론 지금은 그때도 싸졌겠지만 GPU 15초짜리 돌리는데 그때 어렵다 계산을 다 8,000원 드는데 사용자한테 그 15초 분석해주고 8,000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상황이었단 말이지. 그리고 그 시행착오 다 좋은 시행착오인데 리프트 할 때 경우에도 우리가 잠깐 뾰족한 걸 못 찾으니까 자꾸 물타기가 된 거지. 어쩔 수 없이 잘하려고 한 건데 자꾸 기능을 붙이고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거는 아니 봐봐 이거 좀 해주려는 게 뭔지 돈을 누구한테 어떻게 받겠다는 건지 좀 그래도 좀 명확하자.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얻는 게 뭐냐? 나 저기 이번 주일을 난 런닝크루 하러 가야 되는 거야. 거기 예쁜 여자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있어 보이는 신발 신고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사야 되는지 암담하잖아. 그리고 왠지 잘 모르는 하여튼 이럴 때 뭔가 좀 한번 들어볼 것 같고. 아니면 아까 얘기를 더 나가서 우리가 노출하는 링크를 통해서 나이키를 가면 뭐 단돈 1,000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프로모션 코드. 네. 그것도 뭐 하여튼 그거 뭐 그런 식으로 제휴해줘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근데 저희가 그 대표님 지인분들 중에 골프 용품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랑 어떻게 엮일지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용품점이랑 그리고 지금 가능할 거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용품 추천해 줄 때 예를 들어 스포츠 용품 웨이트 용품 추천해 주면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바데도 있고 막 있잖아.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석천 스포츠에서 우리한테 돈을 좀 줬다, 광고를 좀 냈다 추천해 주면서 밑에 자연스럽게 석천 스포츠 광고 띄워주는 거지. 그리고 돈 받고. 좋아요. 아까 골프용품 거업체도 자연스럽게 띄워서 골프용품도 띄워서 돈 받고. 지금 계속 비즈니스 모델 엄청 많네요 생각보다. 근데 우선은 사용자 늘리는 거에만 집중을 해야죠. 그래서 저거를 저 UCF 이영환 교수님한테도 보내드리고 그다음 미국에 있는 조카는 주로 같은 데가 보내주고 좁아서 받아보고 이렇게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내가 이게 어떤 생각이 좀 들었으면
내가 사행야구 오래 했잖아. 근데 거기에 보면 선수 출신을 하던 분들이 태평양 돌피에서 외야수 하셨던 분들이 막 그래. 그분들이 현역 은퇴하고 나서 뭐 야구 교실 같은 것도 하고 막 야구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해. 근데 보통 다 안 돼. 근데 유일하게 그래도 좀 돈을 벌고 롱런을 하는 거가 야구 장비를 유통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쭉 해. 그러니까 이 스포츠 장비라는 거는 수요가 있고 매출이 있고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회사도 막 많은 걸 해외에 나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명확하잖아. 사람들이 돈을 내잖아. 돈 쓰잖아. 사잖아. 또 한 번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원배트 이름도 이제 슬슬 바꿀 때가 됐고 한번 참 고민을 해봅시다. 이름도 이제 왜 내가 이름을 이제서야 바꾸자고 했냐면 이름부터 먼저 바꾸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만들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이름을 바꾸면 우리가 하겠다는 거와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이름을 먼저 바꿨더니 좀 진행을 하고 보니까 그 이름이 느껴지는 어떤 느낌과 실제 만들고 있는 서비스가 하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은 내가 유튜브에 비공개로 이제부터는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용품 회사들을 만날 때도 막 정보 이런 거 다 주면 안 돼. 이게 아이디어 통째로 베껴가기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만 얘기하고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이해하시죠? 네.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제부터는 무한해서. 네, 이제부터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시험 때도 뭐 그래도 가까운 분들만 오고 막 이러니까 또 상관없어. 자, 그리고 또 이제 원래 하려던 얘기가 이제 원배투 얘기는 다 했고 이거 어떻게 개발했고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잠깐 여기서 한번 끊고 그건 녹화를 다 이어서 하자. 원배투 자체는 이제 끊어도